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새해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러분들이 유학을 마치고 다들 미국에 원하는 곳에 잘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취업 특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이공계 대기업이나 미국의 연구소 이런 데들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위를 맞춰갈 때쯤 되면은 이제 이력서를 준비를 하시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조직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모집 요강 홈페이지란에 어플라이를 하시면 돼요. 학위를 마치시면 바로 딱히 불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어플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졸업하고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력 한 7, 8년 된 사람들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링크드인 같은 데서 그 회사나 연구소의 인사과에서 인사과 리크루트 요원들이 컨택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경력이 좀 있을 때고, 학위를 간 마치신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찾아야겠죠. 가만히 앉아서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어플라이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원한 이력서가 억셉트가 되면, 즉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폰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 선택받은 이력서가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인지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하는데, 대부분 기술적인 질문이에요. 과거에 무슨 연구를 했었나 그런 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본인 전공에 자신 있으시면 폰 스크리닝은 웬만하면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폰 스크리닝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면접으로 불러오죠. 근데 원래는 비행기표랑 호텔 한 1박 2일 정도 해주고, 혹은 2박 3일 정도 해주고, 그 회사 컨퍼런스 룸 혹은 연구소 컨퍼런스 룸으로 직접 불러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부에서 여러분이 학위를 마치고 지원하는 곳이 서부라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그 호텔에 머물면서 그 양복 차려입고 그렇게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요즘은 코시국이냐, 코시국인 관계로 대부분의 면접들이 직접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라고 하지 않고 화상회의로 인터뷰를 봅니다. 근데 화상회의로 보든 현지 인터뷰를 하든 절차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비행기표랑 호텔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 대신 이제 화상회의로 하느냐, 그 차이죠. 자, 그것만 다르고 코시국이라고 해서 면접 보는 게 딱히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손에 뭐가 가지고 있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인터뷰 할 때 그 스케줄을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자, 일단 미국의 인터뷰는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혹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면접 한번 보고 나면은, 미국 대기업들은 혹은 연구소 면접 한번 보고 나면 멘탈이 탈탈 털리고 너무 지쳐요. 왜냐면 하루 종일 혹은 1박 2일로 2박 3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체력이 많이 소진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봤던 인터뷰를 보자면, 여기는 하루에 다 끝내는 인터뷰였어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자, 그럼 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뭘 하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박사 때 뭘 연구했는지, 혹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졸업하고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파워포인트로 한 1시간 분량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 전체 팀원이 보는 앞에서 발표를 해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1교시는 끝납니다. 자, 1교시 끝나면, 자, 이제 2교시에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자, 11시부터 12시까지 어떤 사람이 오냐면, 이제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기계공학의 이론과 재료의 이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시간 동안. 그 팀에서
그 재료나 기계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물어보겠죠. 전공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2교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죠.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때는 보통은, 원래는 코시국 전에는 12시부터 1시는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인터뷰예요. 그래서 원래는 코시국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막 물어봐요. 마치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그것도 인터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코시국인 관계로 점심 먹는 인터뷰는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점심시간에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좀 쉬는 시간 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화상회의 이제 그 프로그램 끄고 1시에 다시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시에 다시 오면은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또 이제 3교시가 시작됩니다. 3교시에는 뭘 물어봤었냐면, 여기는 이제 인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면접을 하면 인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의 인성 면접은 한국의 인성 면접이랑 많이 다릅니다. 뭐 정말 그 사람이 뭐 좋냐 안 좋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미국은요, 혼자 1등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보다 그 본인 팀에 기여를 해서 팀을 전체적으로 승리로 이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팀 플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팀 플레이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만 독단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협업하는지 그걸 많이 보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친구들과 동료들과 일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는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인종차별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어떤 모든 가치관을 서로 이렇게 잘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봅니다. 그렇게 한 인성 면접 1시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이번에는 전자공학과 출신 최고의 그 연구원이 와가지고 전자공학 관련된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재료공학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런 어떤 소재가 깨지거나 어떤 크랙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소재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관찰하고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효과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루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서 오후 4시 반에 끝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루 종일 걸리는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전공이 뭐든 간에 다양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지만 기계과라고 해서 기계과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뭐 다양한 사람 전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국 이공계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을 평가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혹은 어떤 회사들은 이걸 이틀에 걸쳐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회사 인터뷰를 통과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마치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최종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터뷰의 특징은 본인의 학벌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인터뷰 한 스케줄 말씀드린 것만 봐도 학벌 이외에 되게 많은 진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죠. 하루 종일 혹은 이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게 미국 이공계 인터뷰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학교가 별로 안 좋은 데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하는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뭐 명문대 나오는 사람들 다 제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학벌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길게 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식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인터뷰는 정말 흘린 피와 땀이 결국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봤던 인터뷰랑 좀 차원이 달라요. 그 인터뷰가 굉장히 길고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인터뷰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어떤 이공계 인터뷰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